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정자를 지어서 풍류를 즐겨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정자 대신에 모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포천의 광릉수목원 일대가 모텔이 급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과 모텔촌이 대립하고 있는 포천시의 고모리를 쌍심지 카메라가 찾았습니다. 핫하게 뜨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모리가. 갑자기 이제 모텔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내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가 목소리 높이다고 해서 다시 여기를 조였다? 나는 그거 이해할 수 없고. 더 들어와라 그래도 지금 망할 때 누가 들어오겠어. 풍광 좋기로 유명한 포천 국립수목원 일대. 이곳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포천의 대표적인 명소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텔촌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국립수목원 초입. 멋진 풍광보다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길가에 즐비한 모텔 간판들. 화려한 간판과 자극적인 현수막들이 거리를 이미 점령한 상태다. 월요일 오전 11시경 주차장과 객실이 일치된 드라이브인 구조의 한 무인텔은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70%의 객실이 이용 중인 만큼 성업 중이다. 국립수목원 인근 지역에서 건립되었거나 건립 중인 모텔은 약 27개 정도. 이 중 절반 이상이 국립수목원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 적절한 제재 기준이 없어 모텔의 난립을 막지 못한 상황. 이미 허가가 난 모텔 역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저희 부서에서는 뭐 포괄적인 이해는 못했고, 이제 갑자기 이제 모텔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민들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내기 시작한 거죠. 올해도 신축 중이고. 그건 이제 기허가 받은 걸 신축 중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모텔은 더 안쪽 지역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국립수목원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고모리 저수지 일대. 아름다운 풍광과 예술거리 조성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하지만 우후죽순 생겨난 모텔이 고모리 일대까지 진출하면서 이곳은 예술촌이 아닌 모텔촌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저희가 이제 고모리 문화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고모리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하고 또 도로도 고모직동 간 도로도 이제 확장해서 수도권의 주민들이 편하게 이렇게 올 수 있게 와서 이제 하루를 즐기고 갈 수 있게 휴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모텔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분들이 정보를 더 빨리 알아가지고 이제 취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일대 모텔의 상당수는 무인텔로 투숙객이 관리자와 만나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덕분에 고모리 일대는 수도권의 불륜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형 숙박시설 공사가 한창인 고모 저수지 앞. 주민들의 노력으로 모텔에서 가족형 숙박시설로 방향을 전환시켰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매일 공사 소음에 시달리는 유정래 씨는 집 양쪽으로 들어서 있는 모텔들 때문에 요즘 밤잠을 설칠 정도다. 저희가 실은 우리 아이한테 고향을 만들어 주려고 이리 이사를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좀 더 성장을 했을 때 너 어디 살아? 이러는데 고모리 살아. 이러면 야, 너 그런 데서 사냐?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슴 아픈. 예술가들의 창작 공방과 전시관이 집중되어 있는 고모리 마을. 이곳을 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애써온 예술인들은 모텔 건립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런 그 업소들 들어오게 되면
좋은 인재, 영재들이 이 지역을 갖다가 안 들어오죠.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면 지역 주민이 보는 거거든요. 예?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모텔 건립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저도 식당 하는 사람이라 모텔 숙박업소가 들었으면은 나름대로 그만큼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장사도 잘 될 텐데 왜 반대할까? 하여튼 여기 살고 있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장사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포천시의회는 모텔 건립 반대 민원을 수용, 모텔 건립에 관한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재 이 일대 모텔 허가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양주시 사례를 보면은 그 송추나 장흥 일령 부근에 그 모텔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신축이 되고 좋은 이미지의 그 관광지가 안 좋아지는 걸 봤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즉시 저희가 모텔 입지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이를 두고 모텔 건립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 작년에 다 손질해 갖고 풀었는데 누군가가 목소리 높이다고 해서 다시 여기를 조였다? 나는 그거 이해할 수 없고 난 그런 거 받아들이지도 않고 만약에 이걸 실제적으로 그렇다 하면은 이거는 딱 행정소송감입니다. 내가 볼 때는. 포천시의회에서는 모텔의 난립을 막으면서 동시에 주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수정 조례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재산권에 대한 또 그 권리도 또 보장해줘야 되고 또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저희가 추진하는 그 문화마을에 맞게 걸맞게 또 그 지역이 개발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조례가 그래서 이제 다시 재개정 들어가는 방법을 택한 거죠. 하지만 허가된 모텔만으로도 이 일대의 모텔은 이미 포화 상태. 고모리 예술인들도 모텔 건립 규제 결정이 너무 늦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지금 포화 상태가 돼서 3월 달에 경관 보호지역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미 끝난 상태예요, 사실은. 뭐 더 들어와라 그래도 지금 망할 텐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빼어난 풍광과 지역 예술인들. 훌륭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빚어낼 예술촌의 꿈이 위기를 맞고 있다. 포천 고모리는 현재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예술촌으로 남느냐, 모텔촌으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네, 빼어난 경치를 즐기는 많은 방법 중에 모텔과 문화마을이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환경들이 맞서고 있는 포천시 고모리의 상황입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허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연 환경이 좋기로 이미 많이 알려진 곳인데 이렇게 모텔이 많이 들어섰다라는 얘기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2010년도에 이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보존권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네. 그 전에도 음식 카페촌으로 유명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더 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2011년 이후로 모텔이 건립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2015년 작년에 많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으로 보면은 세계적으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인데 너무 소비 위주로만 전락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유명한 관광지가 돼 가면서 숙박업이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하필 그것이 모텔만 집중된다라는 네. 게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유네스코 생물보존권 지역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제주도가 한라산 주변에 설정돼 네. 있고 그다음에 한려수도, 속리산, 설악산 이런 곳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이 생각할 적에도 조금 전에 예를 든 곳들은 세계적으로 참 자랑할 만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네. 생물보존권 지역으로도 또 그 지역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문화마을에 대한 그런 창조적인 동력들도 매우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뭐 음식점을 한다던가 이렇게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숙박업소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텔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 숙박객들을, 가족 손님들을 오히려 못 오게 한다면 상인들에게도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의 생각은 이해합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많은 예를 볼 적에 문화적으로 매력 있는 그런 곳, 문화적으로 매력 있고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숙박 시설을 가진 곳이 오히려 토지 가치도 또 손님도 많이 늘고 있는 것이 현 세계의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교수님께서는 모텔이라는 것이 지역의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데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 모텔이 많이 늘어서는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측면 이 두 가지 어찌 보면 상반되는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모텔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한 문구는 한쪽에서는 문화마을, 한쪽에서는 모텔, 이것이 웬 말이냐 뭐 이런 유의 마을회에서 또 상인회의 일부도 그런 반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인들 중에 또 일부는 모텔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또 모텔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서는 찬성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마을 주민이라고 해도 부동산하고 연계된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마을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반응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전국 곳곳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텔촌에서 예술촌으로 그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는 양주시 장흥면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양주시립 창작 스튜디오 777 레지던스. 양주시가 6층짜리 폐업 모텔을 구입한 뒤 리모델링한 현대 미술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장흥의 대표적인 문화활동 시설이다. 777 레지던스에 입주한 작가들은 릴레이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3개월 정도 북경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왔는데 거기는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심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약간은 관주도로 이루어지던 아니면 예술가가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던 모여가지고 하나의 마을을 만들고 어떤 그런 걸 형성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수도권과 가까운 장흥 일대는 송추 계곡과 일영 유원지로 잘 알려진 대표적 가족 휴양지로 많은 나들이객들에게 사랑받던 곳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유흥지화와 러브호텔 난립으로 장흥 유원지는 모텔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양주시는 장흥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양주 이 장흥하면 옛날에 그 관광지로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곳이었는데 8, 90년대에 모텔들이 이제 난립을 하면서 이제 퇴폐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확산이 됐었는데 이제 뭐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 이제 문화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를 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흥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말. 문화예술 체험특구로 지정되면서 20여 개의 미술 전시관과 130여 명의 작가들이 활동하는 국내 대표 예술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장흥의 대표적 미술관으로 꼽히는 양주시립 장옥진 미술관. 2년 전 개관한 이래 하루 평균 4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명소로 장흥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탈바꿈시킨 1등 공신이다. 지역에 어떤 문화예술의 그 어떤 품격이 있는 미술관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 어떤 그 모텔촌이라는 약간 나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의 변신은 민관의 협력에 지역민의 꾸준한 노력이 힘을 보태 이루어낸 결과다. 2011년 도시재생 프로젝트 장흥 오라이가 출범하면서
장흥역 일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현재 장흥 대박협동조합이 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모텔촌이라는 러브 하우스의 그 동네라는 이미지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 거고요. 가족들끼리 와서 문화, 예술을 함께 접할 수 있는 이런 마을로다가 좀 장흥이 발전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변질된 도시를 새롭게 재생하기란 쉽지 않은 일. 장흥 대박협동조합 사람들도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토로한다. 굉장히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모텔촌이라는 소리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꿔나가는데 좀 굉장히 많은 역량을 지금 여기다 쏟고는 있는데 그 이미지 개선 자체가 좀 힘들어요, 진짜. 20년 전의 장흥과 마찬가지로 모텔촌과 예술촌의 기로에 서 있는 포천 고모리 일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포천이 장흥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경우 모텔촌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그 지역에 별로 이제 상권이 활성화 안 됐을 때는 모텔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지역 경제에 나름대로 그 기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수준 있는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제 벌임으로 인해서 많은 그 수도권 주민들이 이쪽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사실 그쪽이 더 지역 경제에 더 견인차 역할을 해주지 모텔을 이용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지역 경제에 뭐 큰 기여를 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포천 고모리 예술인들은 경제와 개발이라는 자본 논리 아래 문화마을의 가치와 이미지가 퇴색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인의 마을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지역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목적을 이해하는 공감대 형성이 절실해 보인다. 네, 교수님. 네. 양주시 장흥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모텔촌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졌던 곳인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지역 주민들 그리고 뭐 양주시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흥은 사실 90년 초반까지는 네. 이제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네. 사실 수도권 북부에 관광객이 많이 갔지요. 90년대 중반에 모텔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는 관광객 수를 급감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95년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1년 단위로 10만여 명이 더 넘게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005년 이 무렵에는 소위 장흥 석현리 지정 관광지라는 곳이 5만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예, 그러다가 우리가 크게 한번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2006년에 네. 장흥 아트파크가 생기고 네. 그리고 곧바로 모텔을 아틀리에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에 시도 화답해서 2009년도에는 모텔 하나를 사들여가지고 소위 문화 레지던스, 이름은 777 레지던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것을 개관하면서부터는 20만인을 넘는 관광객이 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텔에서 펜션의 가족 단위의 숙박 형태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연간 40만 명이 넘는 그런 관광객이 오게 됩니다. 모텔촌을 찾는 사람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사실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거의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장흥의 사례를 보면. 네. 그런데 2006년부터 지역의 문화를 접목시킨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또다시 가족 관광객이 들어오는 거죠. 한 번 모텔촌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것을 전환시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고모리 같은 경우에도 장흥 같은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문화마을과 또 이제 그 지역 발전을 최상위의 염두에 두면서 가족 단위 숙박 형태로 전환해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주시 장흥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비춰본다면 그럼 고모리도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까요? 모텔이 사실은 지역 주민에 대해 가져다주는 혜택보다는 불이익이 좀 큰 편인데 네. 이를테면 이제 풍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빛공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밤늦게도 보통 12시, 1시까지도 지역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빛 때문에 주민도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한참 여름새가 오는데 여름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고 있질 못한 그런 현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로서는 이런 모텔이 가져온 불이익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에 모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분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숙박시설로 바꾸느냐 이런 걸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포천시 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이 모텔의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위스가 아름다운 이유는 마을 경관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도 그 협약을 지켜줍니다. 그것이 이제 주민들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시로서도 이 공간이 한계가 있다는 점 이것을 아시고 고모리 같은 곳에서는 사실은 좀 어렵겠지만 경관지구라든가 또는 미관지구라는 것을 이 법이 허용한 그런 제도를 좀 사용해서 지역의 이 공간을 서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틀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이러한 그 고민들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무작정 문화마을을 위해서 모텔 영업을 막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텔이 마을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것 역시 올바르지 않겠죠. 당사자들의 상생을 위한 고민 그리고 행정기관의 계획이 면밀히 재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허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로 물질적 가치만을 최고로 여기는 생각을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란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것 외에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뛰어난 자연 환경을 향유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되어선 안 될 겁니다. 자연과 환경 그리고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고모리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